안녕하세요. 마일스톤 요가 살롱입니다. 오늘은 젖병 그리고 아기 용품들에 있어서 정말 안전한지 또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안전한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편은 아이의 의식주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젖병이나 이유식 용기 같은 식기구이실 것 같은데 사실 시판되고 있는 브랜드 제품은 현재까지의 지식으로는 안전하다고 알려진 소재들을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소재 자체보다는 관리법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젖병이 PP네, PPSU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대동소이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식기보다는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재를 어떤 것을 쓰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다음으로는 젖병같이 식기를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의류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길고 재미가 없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식기와 용품을 통틀어서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유리와 스테인리스입니다. 그 다음은 천연 고무나 실리콘 정도 되겠어요. 실리콘은 비교적 안전한 재질에 속합니다. 다만 실리콘도 등급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어서 식품과 같은 그런 저장용기에 쓰일 수 있는 실리콘도 있고 공업용으로만 쓰이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미국 FDA에서는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에 사용되는 실리콘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식 문서에는 제가 푸드 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찾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식품에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푸드 그레이드, 식품 등급이라고 해서 업계에서 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을 저장하는 용기에 쓰여야 되는 실리콘은 영하 60도에서 230도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스페놀 A와 같은 어떤 유해 물질을 방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FDA 마크가 그 제품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게 인증을 받을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제품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실리콘은 제가 식품 등급이다 이렇게 표시된 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널리 사용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고 어쨌든 해외에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실리콘 제품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이제 관리의 측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젖병, 젖꼭지 그 사이사이에 끼는 분유 찌꺼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없게끔 깨끗하게 세척하고 또 열탕 소독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겠죠. 아기 용품 소독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플라스틱. 사실은 플라스틱 몸통이 더 걱정이실 텐데요. 사실 이 플라스틱이 안전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 안 됐어요. BPA는 몰라도 환경 호르몬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BPA도 요새는 워낙 식품 용기나 이런 데 많이 써 있어서 아마 접해 보셨을 텐데 BPA가 비스페놀 A라고 하는데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좀 구조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인지가 되고 있었지만 다만 이 물질이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그쯤 들어와서부터 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97년에 BPA를 몸에 다량 섭취했을 때 수컷 동물에게서 생식 능력이 현격하게 저하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또 그 심각성에 대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런 위험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과연 플라스틱이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식품에 닿는 용기 등의 BPA free라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BPA를 배출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의미의 마크가 달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인증 마크도 달고 하면서 나름 플라스틱의 어떤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노출이 안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2019년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2돌 미만 아이들 중에 그 소변에서 85% 이상의 BPA가 검출이 되었다고 하는 좀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FDA에서도 아주 소량의 어떤 기준치를 정해놓고 이 이하에서는 인체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대체로는 그 BPA 농도가 그 기준치의 뭐 몇천 배 이하로 아주 낮게 노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기이다 보니까 더 찝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FDA에서도 2012년부터는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 BPA가 검출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플라스틱을 전혀 안 쓰고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나마 좀 유해 물질의 노출을 줄여보겠다고 젖병이나 식품 저장통이나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은 좀 소재를 꼼꼼하게 따져서 구매를 해볼 텐데, 뭐 일회용기, 예를 들면 커피 테이크아웃 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데서도 알게 모르게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스페놀 A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잘 알려진 제품이 프탈레이트인데요. 이것도 재작년에 국민 아기욕조라고 알려졌던 제품에서 이 성분이 기준치보다 굉장히 높게 검출이 되었다는 뉴스로 한동안 되게 시끄러웠어요. 이 프탈레이트도 잘 알려진 환경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플라스틱에 들어가면 제품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쓰이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아예 너무 과량인 경우에는 아이의 성장이나 또 생식기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농도에 따라서는 뭐 심장이나 폐 등의 장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프탈레이트 농도가 그래서 얼마인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거를 알고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가 살 때 좀 아예 위험 자체가 적은 소재를 사용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비스페놀 A만 플라스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뭐 요새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단어일 텐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뉴스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기들이 플라스틱 젖병을 사용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유명한 학술지에 실리면서 또 소개가 됐는데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젖병에 너무 뜨거운 물을 바로 담지 말고 가급적이면 유리병에 흔들어서 식혀서, 그래서 사람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온도가 됐을 때 그때 젖병에 옮겨 담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리는 깨지기 쉽다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에 반면에 플라스틱은 가볍고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큼 편리하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아이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당장 아기가 유리를 깨뜨려서 다치는 거에 대한 염려, 과연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현실과 좀 타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먹여야 하는 연령에서 쓸 때 그 작은 젖병은 저는 유리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아기가 직접 들고 먹을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 좀 큰 젖병, 200ml 이상이 되는 큰 젖병은 저는 플라스틱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고 살 수 없는 입장에서 안전한 소재를 쓰고 또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또 너무 늦지 않게 교체를 해서 그런 분해된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난감이나 촉촉이 또 이유식 저장용기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BPA나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은 제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에서는 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뭐 가공 처리를 많이 안 한 원목이나 또 실리콘 이런 소재를 위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될 때는 가급적 어떤 플라스틱인지까지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장난감이 보통 플라스틱 제품이 많고 또 물고 빨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에는 그 세모 모양으로 재활용 표시되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숫자에 따라서 또 좀 피해야 될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젖병뿐만 아니고 사실 장난감도 아이들이 입에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래서 사실 장난감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부모님들이 알고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현명한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식품에 적합한 플라스틱과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을 재활용 코드로 간단히 구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어요. 1번, 2번, 4번, 5번은 식품에 적합, 그리고 3, 6, 7번은 부적합하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페트병이라고 하는 그거고요. 아주 투명하고 얇은 플라스틱인데 이 페트병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일회용까지는 안전하지만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2번, 4번은 각각 고밀도,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식품 보관통, 그리고 케찹통, 세제통 이런 류가 주로 이런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0도까지가 내열 온도라서 아주 뜨거운 것을 보관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상온의 음식을 보관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정도입니다. 5번 폴리프로필렌이 이제 유명하죠. 젖병에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주사기 같은 것도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라고 하고 환경호르몬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물질로서 알려져 있고, 내열 온도가 120에서 150도 정도, 160도 이상에서 높기 때문에 끓는 물에도 변성이 제일 적은 플라스틱입니다. 그 다음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종류로 3번 PVC는 공업용 파이프도 있겠고, 또 집에 까는 폭신한 매트도 왜 PVC 매트라고 해서 많이 쓰이고 있죠. 6번 폴리스티렌은 그 일회용 숟가락 같은 것도 있고, 또 전자제품 같은 거 샀을 때 충격에 부서지지 말라고 제품 고정하고 있는 그 엄청 얇고 불투명한 플라스틱 있죠? 그런 것들이 폴리스티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번은 이 1번부터 6번까지 속하지 않는 그 외 나머지 플라스틱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1번은 일회용으로서는 적합하고 2번, 4번, 5번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은 아기들한테 쓰기에 아주 고온만 아니면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몸에 직접 닿거나 또 심지어 입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이 플라스틱 재활용 넘버를 기억하시고 확인하시면 또 안전한 플라스틱 사용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제 아기 용품에 있어서 사용하기 좀 부담이 적은 것들은 천, 유리, 그리고 스테인리스, 그리고 실리콘 정도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도 앞서 설명드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고르시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고요. 아기 용품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똑똑하게 고르기 위해서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이와 엄마가 모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일스톤 수학과의 이영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했어. 다시 처음부터 해줘. 어릴